자, 늘 그렇듯 인사는 공손하게 송공선 배꼽 인사.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위클리벳 황당무계 황당한 문화 나의 개소리. 안녕하세요, 문희장입니다. 안녕하세요, 이학범입니다. 아, 예, 계속해서 웃으면서 인사하면 안 되는데. 네, 그러니까요. 자, 겨울철 조금 따뜻해지고는 있는데요. 그래도 그 아침에 자동차 시동 거시기 전에 본넷 한번 두드려주는 거. 아니 이거 계속 의식하지 않으면은 잘 그냥 넘어갈 때가 되게 많거든요. 그러니까요. 예, 네. 혹시 모르니까 그런 에티켓 꼭 지켜주시고요. 아, 지금 뭐 고양이 얘기를 했습니다만 AI와 관련해서 또 고양이 얘기를 오늘 해보려고 합니다. 맞습니다. 일단 AI가 지금 녹화일 기준으로 발생한 지 50일이 됐는데요. 뭐 역대 최악의 피해를 입히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정부 발표에 따르면은 이 녹화 전날 기준으로 3천만 수가 넘게 이미 살처분이 됐고요. 뭐 피해액이 뭐 몇 조 단위로 커지고 있는데 최근에 이제 이슈가 된 게 뭐 난리가 났죠. 고양이한테 이번 그 H5N6형 혈청형의 AI가 감염됐다. 그러나 이런 얘기가 나와서 뒤집어졌습니다, 정말. 저는 사실 그 소식 딱 듣자마자 제가 그랬잖아요. 왜 AI의 그 원인으로 철새가 지목이 돼서 철새 또 순환을 겪는 거 아니냐라고 걱정을 했듯이 똑같이 그러니까. 어떡하지 또 길고양이들의 순환이 시작되는 건가 그 걱정부터 먼저 되더라고요. 그러니까요. 저희가 작년이죠, 벌써. 작년에 그 길고양이 살인 진드기 오보 사건 때문에 한번 난리가 난 적이 있잖아요. 네. 그게 한 수의과 대학 연구진에서 그냥 서울 시내에 있는 길고양이들을 대상으로 검사를 해봤더니 이제 살인 진드기는 정식 용어가 아니죠. 그 SFTS 바이러스가 한 20몇 마리에서 나왔다. 이게 그냥 연구 결과를 발표했을 뿐인데 이거 가지고 길고양이가 SFTS 바이러스를 갖고 있고 사람한테 옮기고 해서 뭐 난리가 난 적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거 아니라고 저희가 또 얘기를 네, 했었잖아요. 얘기도 했었고 뭐 예. 동물보호단체들에서도 정정보도해라고 막 했었고 했는데 이게 또 그런 사태가 벌어질까봐 지금 불안해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은 뭐 다양한 연구 결과들 나올 수 있고 실질적으로 뭐 팩트가 어떤지 이런 네. 얘기들 나올 수 있는데 문제는 그걸 보도하는 언론이 그렇죠. 어떤 시각에서 보도하는지에 따라서 굉장한 오해를 불러일으키고 그러니 나중에 뭐 정정 보도를 하더라도 그럼요. 이거는 걷잡을 그럼요. 수가 없는 상황이 되기 때문에 맞아요. 저희 그 혹시라도 또 오해를 불러일으키기 전에 위클리벳에서 도대체 어떻게 된 사항인지 자세히 좀 네, 정확하게 알려드리죠. 맞습니다. 이게 막연한 공포심을 자꾸 심어주면 안 되거든요. 맞아요. 일단 포천에서 이게 AI 발생 지역이에요. 거기서 고양이 사체가 2마리 나왔는데 그걸 검사해봤더니 이제 AI 바이러스가 거기 있더라. 이런 거거든요. 근데 이제 과거에도 포유류에서 AI 바이러스가 검출된 적이 있어요. 뭐. 네, 있다면서요. 네, 근데 개에서 2년 전에 이제 항체, 2014년에 항체가 나온 적이 있고, 근데 그때보다 좀 심각하다고 보는 이유는 어쨌든 이거는 AI 때문에 죽었는지는 모르지만 실제 고양이가 죽었고, 그다음에 항원까지 발생한 거거든요. 쉽게 말씀드리면 항원은 그 바이러스 자체라고 보시면 되고, 항체는 그 바이러스가 들어와서 우리 몸에서 만들어내는 면역 물질이거든요. 근데 이번에 항원까지 발견이 됐기 때문에 좀 더 심각하다. 요런 얘기를 하고 이제 방역 당국도 긴장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아, 그러면은 고양이를 통해서 실제로 이 AI가 감염된 그 사례가 있긴 있나요? 그러니까 이게 중요한 거예요. 지금 어쨌든 고양이 사체에서 AI 바이러스 나왔는데 그럼 과연 이 고양이가 사람한테 AI를 옮기냐? 이제 그렇지 그렇죠. 않다는 거죠. 이번에 정말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확률이라는 게 이제 네. 뭐 과거 사례를 말씀드리면 고양이한테서 사람한테 AI가 전파됐다고 추정되는 사례가 딱 한 건 있어요. 미국에서 있었던 일인데 있긴 있네요. 네, 근데 H7형 저병원성 AI. 아, 지금 우리 이 네. 나라에서 발생한 AI와는 다른 혈청형. 그렇죠. 다른 혈청이고 병원성도 저병원성. 그 저희가 AI 한번 설명 위클립에 드릴 때 고병원성, 저병원성 설명드렸잖아요. 그 저병원성이었고 그것도 이제 수의사가 감염된 걸로 의심이 되는데 금방 치료되고 다 해결이 됐어요. 그리고 전 세계적으로 H5 혈청형의 AI가 고양이를 통해서 사람한테 전파되는 사례는 없습니다. 없습니다. 네, 그러니까 일단은 이거를 막연한 어떤 두려움을 가질 필요는 없다고 보면 되는데요. 근데 중요한 거는 어쨌든 주의할 필요는 좀 있는 것 같아요. 주의. 분명. 네. 우리가 이제 안전이 최대 키워드잖아요, 요즘에. 네. 과거에는 막 소통, 힐링 이런 거였는데 최근에 확실히 안전인 것 같아요, 키워드가. 그러니까 지금까지 전파된 사례는 없다. 하지만 조심할 필요는 분명히 있는 것 같고요. 조심할 필요가 있다고 하지만 막연한 두려움을 가지고 뭐 길고양이들을 피해 다닌다던가 캣맘 분들이 주던 사료를 안 준다던가 이런 일은 있으면 안 되겠죠, 그렇죠? 아, 그래서 지금 사실은 뭐 아무리 아니라고 말씀을 드려도 네. 많은 분들이 조금 불안해하시는 분들이 그렇죠. 많으시다 보니까 맞아요. 각 지자체에 자꾸 요구를 하고 계신 것 같아요. 길고양이 맞아요. 안전하냐 이러고. 네, 그 실제 지자체들이 어떤 대책을 마련하고 있는데요. 뭐 서울시 같은 경우에도 길고양이 사체가 있으면 그걸 이제 AI 검사를 한번 해봐라 이런 거 하고 있고요. 어떤 지자체는 각 시군구에
길고양이를 몇 마리씩 포획해서 한번 검사해봐라 이런 거예요. 살아있는 길고양이들을. 근데 이거는 방역 당국 입장에서는 이제 확인차 이제 하는 거라고 보셔야지 이걸 가지고 일부 분들은 또 오해를 해서 저거 해가지고 막 거기서 바이러스가 많이 검출되면 AI 가금류 살처분할 때 길고양이도 같이 살처분하는 거 아니냐 이런 우려를 하고 있는데요. 어쨌든 정부에서는 중앙정부든 지방정부든 살처분 계획은 없다. 길고양이는 그렇게 얘기하긴 했습니다. 이게 방역 차원에서 뭐 많은 국민들의 불안을 잠재우기 위해서 검사를 하는 건 괜찮지만 네. 이게 자칫 잘못 번져서 길고양이 살처분까지 다 가야 된다. 뭐 이런 네. 잘못된 여론까지 나오게 되면은 그렇죠. 말이 안 되죠. 요거는 정말 네. 근데 현실적으로 좀 사실은 힘들지 않나요? 그러니까 이게 살처분 정책을 만약에 도입한다 이건 사실 말도 안 되는 거예요. 왜냐면은 우리가 TNR 사업할 때 길고양이 네, 중성화 수술 사업할 때도 첫 번째 포획이 제일 중요하잖아요. 그렇죠. 포획이 안 되면 사실 뒤에는 다 의미가 없는 거거든요. 근데 이 포획을 야생성이 있는 길고양이들을 아무나 쉽게 못 잡아요. 그 지역 캣맘 분들이 미리 먹이 놓고 다 이 덧 놓고 해가지고 미리 잡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분들의 도움이 없이는 TNR 사업 포획도 못 하는데 과연 이분들한테 길고양이 살처분을 위해서 AI 발생 지역에 이제 방역대가 설정되면 그 안에 길고양이들을 좀 잡아주세요. 절대 이분들이 협조할 리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길고양이를 혹시 AI 이것 때문에 야생 길고양이를 뭐 살처분하겠다 이런 정책은 절대 실현 불가능하기 때문에 이 고민을 해서도 안 되는 뭐 그런 정책입니다. 네. 근데 우리가 왜 AI라고 했을 때 네. 조류 인플루엔자잖아요. 네, 네. 그러니까 말 그대로 조류 사이에서 유행하는 감기 같은 건데 네. 이게 어찌하여 고양이한테까지 옮겨졌을까? 근데 이거는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인플루엔자 바이러스가 굉장히 변형이 심해요. 그래서 우리 신종플루라고 일컬어졌던 H1N1 우리 다 사람도 많이 죽고 했잖아요. 네. 그것도 원래 돼지 인플루엔자에서 시작된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과거에는 인플루엔자 바이러스가 특정 어떤 수의사로 얘기하면 축종이라고 표현하잖아요. 특정 축종에서만 발현이 되던 것들이 이제는 변형이 되면서 다른 동물도 감염이 되고 또 그 동물에서 또 변형해서 또 다른 동물도 전파되고 이런 일들이 많이 일어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원헬스를 계속 강조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조류 인플루엔자라고 우리가 불리지만 이제 다른 동물도 감염될 가능성이 있다. 그래서 분명히 이번 조류 인플루엔자도 고양이한테서 사람한테 간 적은 없지만 조류에서 직접 사람한테 올 가능성도 분명히 있고 실제 해외에서 H5N6형 조류 인플루엔자가 사람 죽인 적도 있잖아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주의는 분명히 필요할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애국계 고양이라고 딱 특정이 네. 되는 바람에요. 그렇죠. 지금 고양이를 키우고 계신 많은 집사분들이 네. 조금 공포에 떠실 것 같고 맞아요. 그다음에 네. 계속해서 왜 길고양이들하고 아주 밀접한 관련을 맺고 있는 캣맘분들 그러니까요. 네. 먹이 주시는 분들 네. 입장에서도 이거 나도 좀 조심을 해야 되나라는 네. 불안감이 없을 수가 없을 것 같아요. 맞아요. 그래서 이제 먹이를 실제 안 주는 분도 있대요. 좀 불안해서. 아. 근데 그러면 절대 안 되는 게 이게 먹이를 안 주면 길고양이들이 배가 고프잖아요. 네. 그럼 우리가 흔히 말하는 문제점들이 생기는 거예요. 일단 쓰레기 봉투를 뜯잖아요. 그렇죠? 이게 사실은 길고양이 민원 중에 제일 큰 건데. 그렇죠. 그리고 지금 고양이들이 AI에 걸리고 있는데 어디서 걸렸냐 하면 사실은 AI에 걸린 조류를 통해서 걸렸을 수밖에 없잖아요. 확률이 제일 높잖아요. 그러면 이랬을 수 있겠네요. 네. 길고양이가 배가 고프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그 AI에 감염된 그 뭐 조류를 감염돼서 먹고 죽은 그 조류의 사체를 먹어서 지금 감염된 걸로 추정을 실제로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길고양이 밥을 오히려 더 챙겨줘야 돼요. 지금. 밥 잘 그렇죠. 챙겨줘야 되겠네요. 그러니까 배고프게 했다간 오히려 그 조류 인플루엔자 때문에 죽은 조류의 사체를 먹어서 감염될 확률이 더 높아질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럴 때일수록 오히려 먹이를 안 주는 거는 잘못된 방법인 것 같고 대신에 주의는 꼭 필요한 거죠. 그러니까 주의할 점을 몇 가지 좀 네. 설명을 드릴게요. 일단은 먹이를 줄 때 이제 캣맘분들이 막 이렇게 만져주기도 하고 하잖아요. 이쁘니까. 근데 지금은 요 몇 달간은 좀 그런 거는 좀 자제하시면 어떨까. 그러니까 좀 접촉은 직접 하지 말고 사료만 좀 바로 주고 오는 게 어떨까. 그리고 네. 혹시 이제 먹이통 같은 거를 만졌을 때는 입이나 호흡기 만지기 전에 이제 손을 깨끗하게 씻고 그리고 혹시 자기가 챙겨주는 이 길고양이가 뭐 기침을 하거나 이렇게 호흡기 증상을 좀 보인다. 그리고 방역 당국에 한번 신고를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번호는 좀 외워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모든 가축전염병 방역 신고는 1588-9060이거든요. 네. 구제역 AI 다 똑같아요. 1588-9060. 이 번호를 기억하고 계시다가 혹시 자기가 챙겨주는 길고양이가 좀 이상하면 신고하시면 어떨까. 문득 그 왜 지자체에서 길고양이와 관련된 안내문을 네. 발행을 하는 곳이 네, 많았잖아요. 네, 맞아요. 이번에 AI와 관련해서도 좀
공식적으로 안전하고 그다음에 좀 조심해야 될 점, 주의해야 될 점, 그리고 어디로 신고해야 되는지 이런 것들을 좀 안내문을 발행을 해주면 참 좋겠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이번에 그 죽은 고양이 중에서 길고양이도 있지만 집고양이도 있었단 말이죠. 집고양이도 한 마리 새끼 고양이가 있었기 때문에 지금 방역 당국이 더 긴장하는 거거든요. 근데 분명히 집에서 기르는 개나 고양이는 감염될 확률이 적어요. 왜냐면 그렇죠. 바이러스 노출 확률이 적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너무 걱정 안 하셔도 되고 대신에 집에서 그냥 반려동물로 개고양이 키우시는 분들도 주의는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정부에서 발표한 주의사항이라고 하면 조류 인플루엔자 발생 지역 또는 인근 지역에 사는 경우에는 반려동물을 데리고 외출을 좀 삼가라. 네. 그리고 발생 인근 지역이 아니더라도 야생 조류가 좀 서식하거나 또 철새 도래지 같은 곳에서는 반려동물을 데리고 좀 출입을 자제해라. 뭐 이런 주의사항은 좀 지킬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제가 어제 뉴스를 보는데 되게 당황했던 게 뭐냐면은 뭐 애꿎은 길고양이 탓을 할 게 아니라 실제로 방역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잘 안 되고 있는 게 뭐냐면 조류 인플루엔자가 발생한 지역에 들어가지 마시오라고 했는데 버젓이 들어와서 그 공원 내에서 산책을 하시는 분들이 여전히 계시더라는 거예요. 이게 우리가 철새가 뭐 원인이다. 근데 철새가 원인은 맞죠. 왜냐면 우리나라에 없던 혈청형이 우리나라에 생겼잖아요. 그러니까 철새가 바이러스를 갖고 들어왔을 수도 있어요. 분명히. 근데 문제는 지금 차단 방역을 못 하는 거잖아요. 들어온 바이러스가 기계적 전파, 수평 전파라고 하죠. 뭐 차량, 사람, 야생동물에 의해서 퍼져나가는 걸 못 막아서 지금 다 이러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길고양이가 절대 원인이 아니라 우리가 방역의식을 더 갖고 이걸 초반에 막았으면 이럴 일도 없는 거예요, 사실은. 그런 안타까운 마음이 듭니다. 그러니까 일단 내가 살고 있는 지역에 AI가 발생을 했는지 이 인근에서 발생을 했는지부터 챙겨보시고 그 다음에 내가 늘 산책 나가던 곳이 혹시라도 들어가서는 안 되는 곳이 돼 있는지도 확인을 하셔야 돼요. 그리고 우리 반려동물을 데리고 가지 않더라도 본인이 또 거기 나갔다 와서 아이한테 또 잘못된 걸 옮길 수 있잖아요. 네. 그래서 늘 그런 부분부터 좀 조심을 하시면은 또 저는 길고양이들 먹이에 또 잘못된 약 타고 이런 분들 계실까 봐. 그러니까 이게 지금 겨울철에 사실 길고양이들이 제일 힘든 시기잖아요. 맞아요. 근데 하필이면 이럴 때 이런 일이 있어갖고 길고양이들 밥 막 굶어 죽고 이럴까 봐 많이 걱정들 하시죠. 네, 저희가 뭐 위클리벳을 이미 보고 계신 분들은 충분히 알고 계시겠지만 길고양이가 있어야지 우리에게 유해한 동물인 쥐가 우리에게 접근을 못합니다. 사실 길고양이들 덕분에 그렇게 보호받고 있다라는 사실도 좀 다시 한번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잘못된 사실이 좀 퍼져나가고 있을 때는 위클리벳 시청자로서 앞장서서 그런 부분은 아니다라고 확실하게 좀 바로잡아 주시길 또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그리고 언론사에도 부탁드리는 거는 지난번 그 살인 진드기 그 5호 사건처럼 이걸 너무 확대 해석하지 말고 있는 그대로 사실을 전파하고 주의사항을 알려주는 딱 그런 정도로 보도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발 기사 쓰시기 전에요. 수의사 선생님한테 한 번이라도 전문가한테 한 번이라도 확인을 좀 하고 쓰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길고양이와 AI 그리고 그 길고양이를 통한 사람에게 대한 전파 아직 확인된 거 없고요. 그리고 위험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늘 조심해야 되는 그 안전 수칙들 있잖아요. 손 씻기 잘하고 가지 말라는 곳에 안 가고 뭐 이런 것들 우리부터 안전수칙을 제대로 지키면서 조심을 하는 게 제일 중요하다는 사실 다시 한번 알려드립니다. 위클리벳 황당무계 오늘은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함께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